자,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박재윤님, 박준영님, 박현웅님, 네. 네, 성우진님, 네. 윤수영님, 임규호님, 네. 정민우님, 타경봉님. 네. 자, 다음 문제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의 순서대로 2, 1, 5, 6, 7 한 번에 담아달라고 했으니까 담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는 5를 정수 5로 변경해달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변경하기 전에 지금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담겼어요.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파이썬에서 리스트는요,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지금 얘는 str이고 얘는 정수잖아요. 타입이 분명히 달라요. 타입이 다른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한 리스트 안에 공존할 수가 있는 거죠. 파이썬은 이런 자유도가 좀 높습니다. 여기 뭐 실수 같은 게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든 데이터 타입이 다 공존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파이썬 리스트에서는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다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제 이것만 확인해봐도 가능하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 정수 5를, 글자 5를 정수 5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건데, 아마 많이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글자 5가 얘가 2번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그 2번 인덱스의 값을 5로 바꾸겠다.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 잘 바뀌죠.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의 값을 바꾸는 건 이 방식이 맞아요. 근데 이 방식으로만 했을 때 데이터가 또 추가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전혀 다른 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할 수 있어요. A에 인덱스를 쓸 건데, 인덱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알아와서 쓰자라는 거죠. 이러면 이 함수가, 인덱스라는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이 문자 5가 차지하고 있는 인덱스 번호가 들어올 거고, 그럼 얘를 값을 바꾸자. 이러면 잘 바뀌었고, 중간에 값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잘 바뀌겠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얘가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꿔야 될 데이터가 문자 5고 얘를 정수 5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좀 더 변화에 대처하기가 좋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네 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 일단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다,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리고 얘를 그냥 3으로 바꿔서,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가 A의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5로 바꾸자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얘가 바뀌었을 거예요.
세 번째 인덱스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덱스 5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찾아서 그걸 다시 5로 바꾸겠다 하고 있죠. 이거 실행시키면 에러 나요. 왜? 이제 이게 실행되고 난 다음 코드는 위에서 아래니까 4번, 네 번째 줄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줄이 실행된 시점에는 리스트에 얘가 없는 거죠. 이미 여기서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지금 얘가 이 5번 다섯 번째 줄 출력 값인데 이미 5라고 하는 애가 없잖아요. 문자 5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없어. 찾아봤는데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리스트는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그냥 써버린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걸 이미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만 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없으니까. 위에서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밑에서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스트 안에 이 값이 실제로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하든 삭제를 하든 해야 돼요. 이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다룰 때에는 약간 이 과정이 약간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있는지 검증,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있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런 에러가 수시로 빵빵 터질 거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밑에 코드 실행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코드를 막 몇백 줄을 짰는데 여기서 하나 터졌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코드 실행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에러 보고 여기 가서 고치고 다시 또 실행했는데 밑에서 또 터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한번 데이터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지나간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에러가 나는 상황은 없을 거니까 약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가져와서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제거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키워드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구글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구글링을 해서 해결을 하셨을 텐데, 이제 구글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일단은 얘 하나 출력을 해보고 delete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었죠. 이걸 사용하신 분도 있고 remove를 사용하신 분도 있는데, 그리고 뭐 pop, 팝을 사용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delete 함수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지울 수 있는 애였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넣어 줬어야 돼요. 지금 2번 인덱스니까 이렇게 넣는다거나, 혹은 제가 지금 쓰다가 말았던 이렇게 인덱스에 5라고 하는 걸 넣어준다거나. 이거 지금 두 개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데이터가 뒤로 붙으면 사실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앞으로 붙거나 하면 달라질 거니까 이때는 이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 얘를 하게 되면 잘 삭제가 될 거예요. 그쵸? 이거 delete 함수 실행시키고 나서 출력값이 5가 없으니까 잘 삭제가 됐어요. 근데 얘도 결국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얘는 뭐라고 하니까 리스트 안에 없으니까, 이미 지웠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없잖아요. 근데 또 지우려고 하니 야 찾아보니까 없더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울 때도 수정할 때도 뭔가 리스트에 변형을 줄 거면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데이터가 실제로 잘 들어있는지. 있으면 진행해라 라는 식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요 밑에서 할 거고요. 일단 delete 함수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remove도 한번 써볼까요? remove는
얘는 실제 값으로 삭제를 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면 잘 지워져요. 근데 얘도 똑같겠죠. 두 개 하게 되면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POP를 사용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POP로 이 5를 지우는 게 될까요? POP가 뭔지 모르실 텐데, POP라는 함수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러면 일단 기본 꼴이에요. 이러면 A 변수에 리모컨 작동시켜서 POP라는 함수 실행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무슨 일을 하냐, 지금 이 리스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POP 함수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 요소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리턴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요소를 지워요. 그게 이 함수예요. POP. 얘는 이제 딜리트랑 리무브처럼 삭제할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긴 한데 조금 다른 느낌이죠. 돌려주고 지워요. 얘네들은 그냥 지워버리는 거고, 얘는 돌려주고 지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7이 지워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주고 지운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에 7이라는 애를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리턴 값을 남기고 그 요소를 지워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요소만 지울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겠죠.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얘도 인자를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 가질 수 있는 인자는 인덱스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넣어보면 얘가 5를 잘 지우게 됩니다.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울 때 이제 우리가 검증만 잘 한다면 상관없고, 얘도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니까 검증 안 한 상태로 하면 뭐라고 할 거니까 뭘 쓰든 똑같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문제. A한테 월화수목금을 다 담고 한 번에 담아주고, 이 리스트 안에 화라는 애가 들어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글링을 해서 풀어보신 분들은 아까 보니까 in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사용하고 풀었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러면 이때 출력을 있다 하고 브레이크까지 걸어준다면, 자, 얘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 돌 거고요. 지금 0번부터 4번 인덱스까지 존재하는 리스트를 돌린 거죠. 순회를 시킨 거예요. 그 안에서 B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화라는 값 넣어놓고, 만약에 A에 I 0부터 4까지 증가하는 I 값을 매번 들어갔는데 이 중에 값이 B랑 같다면 이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건이 충족이 될 때만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그럼 없으면 아예 안 하겠죠. 일단 지금 현재는 있으니까 이따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화가 없다면 얘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겠죠.
아, 그냥 오류가 나는군요. 아, 인덱스 넘버. 네,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죠? 이거 왜 안 사라져? 왜? 알았어. 사라져줘. 여기 있구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여기 화가 지워지든 살아있든 상관없이 반복문은 건드릴 게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얘가 지워졌을 때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것도 그냥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정말 잘하신 건데, 얘를 사실은 이 방법 말고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n을 활용을 하면 얘가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얘를 두고 in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화를 좀 살려놓고, 사실 in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지 않으면 이건 생각한다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링 하시다가 이제 찾아보고 하신 것 같은데, 자, if 화 in a 프린트 있다 else 프린트 없다. 자, 이러면 얘가 알아서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화가 있으니까 있다, 없으면 없다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는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 사용된 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이 지금 뒤에 오는 이 a는 뭐예요? 리스트죠. 이 in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오는 이 리스트를 그냥 순회해줘요. a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순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순회를 시켜서 얘가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문자가 A 리스트 안에 순회해봤더니 존재하냐 물어보는 거고, 존재하면 참이니까 얘 출력하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안 할 거고 else니까 없다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in이라는 키워드가 리스트를 순회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리스트를 순회하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in 하나만 쓰면 알아서 이 뒤에 오는 리스트를 순회해 줄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뭐 간단했죠? 인덱스 제가 알려드렸었으니까 a 인덱스 해서 얘를 변수에 담을 필요도 없죠. 얘는 그냥 프린트로 출력해 버립시다. 이러면 값이 나오는 거였죠. 얘는 가볍게 넘어가고, 다음 문제. 리스트에 순서대로 월화수목금 담고 화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if문으로 체크 후 있다면 삭제해달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만약에 화가 리스트 안에 있다면 이때는 리스트를 지우겠다. 그리고 지우고 나서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잘 나오는 거죠. 지워진 채로.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말을 안 드렸는데, 지우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요소를 삭제하는 방식일 때는 웬만하면 리무브를 써요. 얘를 거의 주로 씁니다. 그리고 얘들도 결국에 아까 어디서 얘기가 나왔었지?
그 값이 똑같은 게 인덱스 할 때 나왔던 건데, 만약에 5가 이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럼 remove 5 한 번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5랑 뒤에 있는 5 중에 누구 지워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5만 지워요. 얘도 천천히 앞에서부터 끝까지 돌아봤을 때 마주치면 지워버리고 끝나요. 그래서 만약에 5가 두 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5를 다 지워야 된다. 그럼 이거 두 번 써주면 돼요. remove.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봤는데 잘 지워지는 걸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 이 remove 두 번 하면 두 번째 거는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 조건을 같이 복사해서 한다면 이제 뭐라 안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우거나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 이제 DB랑 연동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나 혼자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거면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실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했을 때 데이터를 하나 잘못 지우면요, 그 파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난리 났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카카오가 대처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데이터가 많이 날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실제로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걔네가 데이터 복구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돼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날라간다라는 건 지워진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함부로 지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같은 이유예요. 날라가는 것처럼 지우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에요. 거기서 이제 세금 계산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다 보관이 될 건데,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그런 세금 계산한 기록이, 데이터가 다 날라갔어요. 실수로. 그럼 그거 만약에 복구를 못 한다,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간단하게 또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대출한 사람들에 대한 금액과 그 사람들의 뭐 정보 이런 거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테이블이 하나가 날라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은행이 그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면 누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걔네 복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심각한 피해를 입겠죠. 데이터는 절대로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곳 같은 데는 데이터를 만약에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서 결제를 맡아야 지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함부로 그냥 일개 개발자가 데이터를 지웠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조심해서 데이터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파이썬에서도 검증을 거쳐서 데이터 지우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얘 같은 경우는 똑같죠? 얘를 토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리스트에 토가 없으니까 안 지울 거고 그냥 뭐라서 묶으면 나오겠죠. 만약에 if가 없었다, 그럼 얘는 에러를 뱉었겠죠. 토라는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얘는 뭐 방법이 많죠. 아까 위에서도 계속 해봤지만, 이걸로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v1 딜리트 함수 사용해서 A 안에 인덱스 번호 넣어주는 거 가능하겠죠? 그리고 버전2, 뭐 얘는 딜리트 함수 똑같이 사용하는데, 얘를 인덱스 번호를 유들이 스마트하게 좀 구해오는 방식으로 이렇게도 지워질 거고요.
그리고 버전 3 한번 볼까요? 얘는 또 딜리트 함수 사용하는데 마지막 요소니까 -1로 지울 수 있겠네요. 그죠? 가장 마지막 요소니까. 자, 버전 3, 버전 4. 얘는 간단하게 그냥 리무브로 지울 수 있을 거고요. 이 방법들 다 가능한 거죠. 뭘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우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지울 때 이런 조건으로 검증을 한번 해주고 지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POP로 지워도 되겠네요. B5 하나 더 A POP 이러면 어차피 마지막 요소 리턴 해주고 지울 거니까 지금 금이 마지막 요소가 맞으니까 이렇게도 지울 수 있겠네요. 이것까지 하고 다음 문제. 자, 얘는 뭐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 in A를 순회해서 금이라는 애가 있으면 딜리트 해서 이 안에 A.인덱스 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게 아니다, 다른 거 금 in A 순회에서 금이라는 거 있으면 A 리무브 금 할 수 있겠죠? 이러면 밑에서 출력을 해봤을 때 A를 출력해봤을 때 금이 없을 건데 지금 이 A 출력했을 때 금이 사라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 코드상에서만 보면 얘 때문이죠. 얘는 실행이 안 된 상태예요. 여기서 지웠기 때문에 이미 없으니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행이 안 됐을 거고 얘 때문에 지워진 상태인 거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1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하는 건데 얘는 아마 이게 있었을 건데 얘는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함수 구현부고 여기는 함수 실행부죠. 실행하는 문이죠. 여기서 구현한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고 있으니까 구현부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일단 1부터 10까지 끝났죠?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리스트 만든 거 그리고 얘 출력하는 거 이러면 되겠죠? 뭐 출력하는 거야 이렇게도 해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해도 되겠지만 그냥 한 번에 출력해도 되고 그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담아 볼게요. 일단 A를 여기서 A가 A 해도 되겠다. 그냥 빈 걸로 만들어 놓고 A.append 1부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략을 해서 하겠습니다. 쭉 넣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얘 출력하는 거 하나씩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식 이번에는 담을 때부터 아예 반복문을 사용해서 좀 편하게 담아 볼 거예요. 자, A 만들어 놓고 i는 1 while i는 10을 포함 10까지 반복하는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서 A한테 append i를 추가한다면 i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를 할 거니까 append가 잘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하는 부분, 여기도 반복문을 써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죠. J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while J, 얘는 0부터가 낫겠네요. A의 길이 가져다가 반복문 돌리고 이 안에서 프린트 J가 아니라 A겠죠? 이렇게. 그리고 J가 1씩 증가하는 로직, I가 아니라 J. 이렇게 해주면 append 그러니까 어디 갔어? 담기. 두 개만 출력했고 담기 출력 1, 2, 3, 4 맞죠? 네. 담기 부분은 출력되는 게 없는 게 맞으니까 그쵸? 이렇게 이제 간단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활용해 가면서. 그럼 일단은 객체 리스트 활용하는 문제들, 사용법, 기본 사용법 같은 문제들은 다 풀어본 거고요.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나오지 않았던 좀 리스트에 대한 또 추가적인 내용을 해볼게요. 제가 A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를 그냥 출력하면 1, 3, 5, 6, 8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리버스드라고 하는 함수에 A를 넘겨서 출력을 할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거꾸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보이시죠? 얘를 그냥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출력하면 안 되고 리스트로 한번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잘 나옵니다. 86531 나오고 있죠. 자,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프린트 타입 A, 프린트 타입 이렇게. 이러면 얘네 타입 알 수 있는데, 자, 그냥 A 타입 조회했을 때는 리스트가 나오죠. 근데 이 타입을 조회하면 리스트 리버스 이터레이터라고 나와요. 이것 때문에 아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던 리스트의 형태로 출력을 해주려면 형변환을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러면 이제 이 타입이었던 게 리스트로 형변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스트를 거꾸로 출력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은 구글링 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기본적인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보죠. 2, 4, 1, 5, 8, 7. 자, 리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내장 함수에는 sort라고 하는 게 있어요. sort. 얘는 정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를 출력을 해보면 지금 이 함수를 이미 실행을 한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A를 출력을 해보면 어때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거죠.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리스트는 이 안에 인덱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얘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못 바꿨잖아요. 데이터를 처음에 넣을 때 바꾸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거를 이 함수로
오름차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게 정렬이 필요한 상황이면 저런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됩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모르셔도 되고 그냥 사용법만 아시면 돼요. 자, 솔트를 하는데 여기 함수 실행문 인자값 부분이잖아요. 여기다가 리버스를 true라고 넣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반대인 거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보죠. 여기에는 아니다. 자, 지금 문자예요. 솔트를 하면 얘는 서문자 A가 서문자 B보다 앞에 있죠. 그 순서대로 정렬해 줄 거예요. 근데 보면 대문자는 앞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가져요. 정렬해서. 그래서 앞으로 오는 거고요. 소문자, 같은 소문자끼리는 이 앞 글자가 뭘로 시작하느냐, 둘이 같다면 그 다음 글자가 뭘로 시작을 하느냐, 이걸로 정렬이 됩니다. 문자의 정렬. 자, 그리고 또 간단하게 슬라이싱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얘는 이 리스트를 끊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보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죠? 출력을 해볼게요. 4, 5가 나왔네요. 왜 4, 5가 나오죠? 세 번째, 다섯 번째. 네? 네, 그게 맞는 말인데 이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얘는 무조건 인덱스겠죠? 세 번째 인덱스부터 다섯 번째 인덱스까지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지금 8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1, 2, 3, 4, 5, 6, 7, 8이 들어있는 건데 인덱스 번호가 여기에 0, 1, 2, 3, 4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3번 인덱스부터 여기부터 5번 인덱스까지 가져와라 하면 얘 같잖아요. 4, 5, 6 같은데 얘는 4, 5만 나오죠. 얘가 왜 그러냐면 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인덱스는 이렇게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는요, 이 시작점을 의미해요. 이 칸에, 이 방에 시작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인덱스 3부터 인덱스 5까지래요. 그럼 얘가 맞죠? 근본적으로 인덱스는 사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좀 편하게 쉽게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강번호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이제 이 시작점이 맞기 때문에 3번 시작점부터 5번까지면 얘네 사이에 있는 얘네가 맞는 거죠. 그래서 4, 5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네 활용을 좀 더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3번 인덱스까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3번 인덱스까지니까 1, 2, 3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반대로 얘는 3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그러면 여기부터 끝까지니까 4, 5, 6, 7, 8 맞죠? 이렇게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a 스퀘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a 말고.
얘는 이제 제곱된 거를 갖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 A한테 있는 이 값들을 제곱해서 여기다 넣고 싶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for는 아직 배우질 않았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보여드릴게요. 좀 어떤지. 자, 이러면 이 num이라고 하는 애한테 A가 순회하면서 값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num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걔의 제곱을 여기다 넣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빈 상태로 만들어지지만 제곱된 결과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 얘는 이렇게 안 쓸 거고요. 그냥 이걸로 하죠. 이렇게 안 쓸 거고, A 스퀘어. 이렇게 하죠. num equal num in A. 아까 전에 반복문 돌려서 했던 그 과정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결과가 나오죠. 여기 같은 결과 나와요. 지금 이 객체를 만드는 이 대괄호 안에 이런 로직, for문 로직을 넣어서 그냥 알아서 구현이 된 상태로 만들어지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리스트를 활용해서 A라는 리스트를 활용해서 A 스퀘어라는 리스트의 값을 넣은 상황인 거죠. 똑같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구글링 하면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 자, copy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러면 A에 담겨있는,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를 B한테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했던 이거랑은 달라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실제로 객체 자체를 복사해서 B한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A랑 똑같은 모양의 객체를. 객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한테 두 번째 있는 값을 10으로 바꿨다 이러면 A는 값이 바뀌는데 B는 안 바뀌어요. 서로 다른 객체를 연결하고 있는 상태니까. 한 객체를 가지고 리모컨 두 개만 연결한 게 아니라 아예 객체 자체를 복사해서 연결시킨 거예요, 새로. 그래서 이때는 바꿔도 B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게. 근데 일단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만약에 다른 걸 사용해야 된다면 그때 구글링해서 찾아보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문제 몇 개 더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문 개념부터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파이썬 2 수업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